인터넷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네트워크들 주로 우리가 랜이라든가 완이라는 것은 이제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한 도시 정도 크기 그런 크기의 연결을 이제 한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랜은 앞에서 배웠지만 어떤 캠퍼스 정도, 빌딩 정도의 크기고요. 그렇게 이제 각자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여러 가지 서비스, 뭐 메일 서비스,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사용했었는데,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랜이나 완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연결된 게 어떤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전산망을 뜻합니다. 랜이나 완처럼.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은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 서비스, 네트워크 응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응용이 없으면 네트워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일 서비스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 그 서비스 또는 공장 같은 데서는 이제 원격으로 어떤 지침 그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를 받는다든가 또는 원격 컨트롤 원격으로 어떤 뭐 제어를 한다든가 공장의 시설을 그런데 그런 이제 응용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그런 물리적인 망이, 물리적인 전산망이,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어떤 응용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인터넷도 우리가 랜처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서비스로서 가장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월드와이드 웹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월드와이드 웹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이제 특별히 다룰 거고요. 전자메일 서비스. 그래서 랜에서도 전자메일 서비스가 있었죠. 그래서 사내 메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랜에서는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다면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이 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뭐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사용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금방 뭐 그 몇 초 이내에 메일을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FTP 서비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가지고 원격지로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텔넷, 원격으로 터미널을 만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쓰는 그런 서비스, 뭐 후이즈, 어떤 그 주소 체계 같은 걸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 인터넷을 화상 같은 거 서비스를 하죠. 그런 것도 하나의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메일을 확장을 해서 또는 뭐 어떤 다른 기능을 확장을 해서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화상 메일을 보낼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전산망이 생기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를 놓으면 서울 진주 간 도로를 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시내 고속버스라는 거는 사람을 이제 시간마다 차를 버스를 이렇게 보내면서 거기에 사람 표를 팔아서 사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고속버스 서비스고 뭐 회 배달 서비스 하면 여기서 이제 차에다 회를 싣고 뭐 서울에 있는 횟집에다 이걸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도로는 인터넷이고 전산망이고 물리적 전산망이고 거기에 이제 그런 체계들, 뭐 사람 운전하시는 분도 모으고 자동차도 하고 차표도 파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고속버스 서비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서비스들은 그런 물리적인 네트워크 위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응용 이게 어떤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런 응용 서비스를 고려해서 그런 만들어서 또 설치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라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가장 우리가
뭐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가 바로 월드 와이드 웹, 그 WWW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이제 1992년도에 그 세렌이라는 그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에서 하이퍼 미디어 프로젝트 결과로 이제 시작됐고,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해서 현재는 뭐 정보 시스템이 운용되는 플랫폼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미디어라는 건 뭐냐면, 하이퍼라는 건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에서 예를 들어 클릭을 하면 링크죠. 클릭을 하면 다른 문서로 이렇게 그 점프를 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식을 문서로 만들고, 하이퍼 미디어 문서죠. 그런 문서로 만들고 그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식을 다 연결하겠다. 굉장히 뭐 큰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의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인 웹의 구성 요소가 거기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와 유사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이제 진주 서울 간 그 도로가 났다, 고속도로가 났다, 그랬을 때 거기에 서비스를 만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속버스 서비스라는 걸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버스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간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표 예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차표를 뭐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인터넷 서비스에도 그런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이제 인터넷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이 URL, HTTP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HTML, 웹 브라우저, 웹 서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요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서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웹 서비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버스, 운전사, 그 다음에 뭐 그 매표 기능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고속버스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요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 그 인터넷에 대해서 서비스의 그 대상막인 인터넷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컴퓨터로 구성된 지역 네트워크, 뭐 랜, 완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전 세계를 쭉 연결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 쓰이는데 TCP/IP, 뭐 HTTP 등 여러 가지가 쓰이고요. 그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응용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전 세계 몇 국에 몇 개 정도 지역 네트워크 연결돼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동적으로 계속 변하고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그 서비스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또 있죠. 그래서 SMTP, 뭐 텔넷, FTP 등,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일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뭐 터미널 시스템, 원격 터미널 또는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토콜이 또 지원이 됩니다. 웹 서비스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냥 역사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인터넷 위에서 실행되는, 인터넷 위에서 구현된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가 협동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격의 웹 서버에 저장된 HTML 형식의 문서를, 그래서 여기서 HTML의 앞에 H는 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링크가 있는 문서죠. 그래서 전 세계 서버들이 쭉 있는데, 웹 서버라는 게 있는데, 그 웹 서버에는 HTML로 어떤 지식을 쭉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은 HTML이라는 형식으로 저장됐기 때문에 하이퍼 미디어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다른 문서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른 서버에 있는 문서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지식들이, 전 세계의 문서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게 이제 그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웹 서버에서 이렇게 이제 HTML 문서를 저장하고 있으면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거를 요청하고, 우리가 URL이라고 해서 주소를 치죠. 그러면 이제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을 웹 브라우저로 보내줍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가 그걸 보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서비스죠. 원격의 웹 서버들이 HTML이란 파일을 갖고 있고 그 파일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웹 브라우저라는 걸 이용해서 원격의 웹 서버에 HTML 문서를 요청하면 그 요청한 문서를 웹 서버가 보내준다. 그래서 내가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다. 그게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그게 이제 단순하면서도 또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웹 페이지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요즘에 웹 페이지만 보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게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 안에서 워드 프로세싱도 하고 은행 잔고도 웹 페이지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HTML 페이지, HTML 파일은 문자, 그림, 소리, 영상을 포함하는 복합 문서다. 멀티미디어 문서다.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네트워크나 그런데 어떤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나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뭐 소리, 영상,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가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HTML은 하이퍼미디어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 다른 HTML 파일을 연결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라는 것은 원격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는 HTML 문서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하고 받는 그러한 서비스다. 그리고 그 HTML은 이제 멀티미디어고 하이퍼미디어다. 그 정도가 이제 웹 서비스의 그 내용입니다. 웹 서비스의 첫 번째 요소가 URL인데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그래서 이 URL은 HTML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HTML 문서까지요. 그거의 주소, 인터넷에서의 주소, 웹에서의 주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주소책입니다. 그래서 이 URL은 문서, 이미지, 음향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어떤 페이지 하나, 웹페이지 하나, 뉴스를 하나 본다 그러면 그 안에 그 글자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각각을 다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URL. 그리고 체계를 만든 게 URL이고 그 URL이 이제 그 웹 서비스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그 URL을 이용해서 그런 자원들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URL 체계를 가만히 보면 거기 HTTP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HTTP까지 써 있는 것이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URL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뭐 FTP, 메일투 이런 것도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HTTP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게 프로토콜 이름. 두 번째가 이제 서버 이름입니다. 서버 이름. 그래서 그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이름으로 바꾼 IP 서버 이름으로 바꾼 서버 이름을 사용하고요. IP 주소를 그냥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KDB, GSNU, HKR이라는 서버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IP로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IP 주소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00이라는 것은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웹 서버가 이제 이 서버에 돌아가는데 이 포트 번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서버들을 제공합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공할 수도 있고 웹 서버가 제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7800은 그러한 이제 그 포트 번호를 지시를 하고요.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일반적인 그 웹 서버가 쓰는 포트 번호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TA default.asp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치죠. 파일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는 파일의 위치 또는 약간 지정을 하는 파일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프로그램 여기서는 ASP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HTML이라면 그 HTML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JPG 하면 그 그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HTML 파일 안에 들어가면 이런 URL을 이용해서 다시 그 그림이라든가 그런 하이퍼링크라든가 같은 게 다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URL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제 가져와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는 뭐 하이퍼텍스트로 연결도 해야 되고요. 그때 쓰이는 주소체계다. 그래서 그냥 페이지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음향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할 수 있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체계는 프로토콜, 서버, 그 다음에 그 주소, 리소스의 그
그 서버 내의 위치, 그거 이렇게 경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HTTP. 그래서 마지막은 P는 프로토콜입니다.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버가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서비스하느냐를 약속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의 URL 공간의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TCP/IP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199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자료 전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바로 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TTP 이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스테이트레스다.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이게 이제 HTTP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웹 서버가 있으면은 웹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 웹 브라우저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서버한테 웹 서버가 갖고 있는 특정 위치에 HTML 파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링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위에 여러분들 주소창에다 써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리퀘스트가 쭉 우리가 이제 요구 리퀘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요구 사항이 어떤 걸 보내달라는 요구 사항이 그 서버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는 제일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요청한 사람의 IP 주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한 사람의 주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보낸 어떤 컴퓨터의 주소가 이제 붙여서 그 리퀘스트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 요청을 받으면 내가 갖고 그 요청 내용을 쭉 보고 그 주소에 그 요청한 주소에는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파일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 파일을 읽어서 그 요청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주소, 그러니까 보낸 사람 주소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 파일의 내용이 그 보낸 사람한테, 요청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요청한 사람의 브라우저에는 그 서버에서 보낸 자료가 이제 도달을 해서 브라우저의 역할은 뭐냐면 그 HTML 파일을 보기 좋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서버 클라이언트가 이제 일종의 서버 클라이언트잖아요.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고 서버는 웹 서버인데 보통 옛날에 이제 랜상에서 돌아가는 서버 클라이언트는 연결을 가져요.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떤 자료를 송신하기 전에 서로 통신 채널을 딱 고정을 하나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신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고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런 통신 채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신호를 보내면 신호가 쭉 가서 서버 연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버에 신호가 도착하고 그러면 서버는 그 신호를 보고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주소로 내가 갖고 있던 정보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 서버 클라이언트 사이에 그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레스, 어떤 스테이트가 연결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결된 상태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딱딱 이렇게 점 찍듯이 요청하고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게 HTTP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스테이트레스, 커넥션레스라는 얘기도 합니다. 연결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냥 요청, 대답, 요청, 리스판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런 식으로요. TCP/IP상의 RPC의 일종이다. RPC라는 것은 이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요청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URL을 이용하여 서버에 요청하고 서버는 요청을 처리한 후에 연결을 잊어버림. 그러니까 연결이란 여기 표현을 썼는데 약간 그냥 요청을 받으면 거기다 던져줄 뿐이지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결을 거기에 대해서 서버가 뭐였는지 클라이언트가 어떤 거였는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가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HTTP 서버는 아주 작은 서버,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컴퓨터에서 뒤에 이제 HTTP 서버를 얘기하기 좀 좋지 않은 컴퓨터에서 사용해도 아주 많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웹 서버에 요구를 해도 잘 대응을 해요. 그 얘기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없이 그냥 요청하고 리스판스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 되는 거죠. 단 이제 지금은 많이 해결됐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옛날에 왔던 사람 그 요구가 옛날에 왔던 요구인지 이게 로그인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경우가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쿠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은 그런 커넥션이 없다. 그 사람이 전에 연결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리스폰스만 하고 끝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안상이라든가 원래 HTTP는 보안상이라든가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HTML. 요 HTML은 이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그래서 그 HTML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웹 서비스에서 주로 제공하는 하이퍼텍스트 파일을,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서술하는, 문서를 기술하는 어떤 표준, 방법,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죠. 그런 문법이죠.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퍼텍스트를 표현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고 그래서 이게 태그 문서입니다. 태그 문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출판할 때 그 출판 내용 외에 뭐 글자를 띄우세요, 글자를 크게 하세요, 그런 걸 이제 거기다 적어 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꺽쇠를 양쪽으로 적어 놓으면 그건 나중에 인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참고하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런 꺽쇠 안에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웹브라우저가 그것들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지정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을, 그 꺽쇠 밖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HTML, 그러니까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들이 HTML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웹은 HTML로 만든 어떤 문서의 뭐 그 저장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HTML의 집합이죠. 그리고 서로 그게 연결되어 있죠. 하이퍼 미디어로, 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링크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그 웹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어떤 지식을 연결해서 네트워크상에 연결해 놓자 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HTML 파일은 그 웹 서버에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면 그걸 웹 브라우저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 하면 뭐 여러분들이 그 주소창에 치든지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URL을 이용해서 이제 리퀘스트 하는 거죠. 그러면 그 HTML 파일을 읽어서 그냥 그 서버는 그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읽어서 요청을 하면 그 자료가 있으면 읽어서 그 리퀘스트를 보낸 주소, 그 보낸 사람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HTML 파일을 받은 브라우저가 HTML의 마크업을 보고 뭐 크게 하라 또는 뭐 굵게 하라 그런 마크업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그 리퀘스트 요청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HTML 파일은 ASCII 파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HTML 태그라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고요. HTML 태그는 주로 이제 형식을 뭐 크기, 하여간 밑줄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형식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태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HTML은 이제 XML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HTML하고 XML은 그 SGM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GML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이제 마크업 랭귀지 중에 굉장히 큰 마크업 랭귀지예요. 아주 상세하게 잘 표현한 그거에 이제 단순화시킨 게 HTML입니다. 그리고 HTML은 주로 형식 정의, 그리고 여러분들 XML이라는 말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XML은 그 내용을 정의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은 하여간 그 어떤 형식을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형식을 지정하는 형태, 물론 그 안에 이제 링크라든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그런 형식의 태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일 텐데, 웹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웹 서버에 HTML 문서를 요구하고 이를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가진 브라우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상의 클라이언트고요. 문서에 이제 그 문서를 요청하는 방법, 웹 서버에 어떤 그 주로 뭐 HTML 파일일 텐데요. 그런 웹 서버에 어떤 자원을 요구하는 방법은 URL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앞에서 배운. 그래서 URL을 직접 그 뭐 주소창에 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하이퍼링크,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URL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URL이 전달이 돼서 이제 그 결과가 오는 거죠.
서버에서 이제 HTML을 보내면은 서버가 웹 서버가 HTML 을 보내면 그거를 그 웹 브라우저는 그 태그를 보면서 형태에 맞춰서 출력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웹 브라우저는 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데가 뭐 애플이라든가 유닉스라든가 윈도우스랑 건 상관없이 똑같이 보이죠. 웹 서버에서 보낸 자료가.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독립성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뭐 어디서 보든 똑같다. HTML 똑같은 파일을 보게 되니까 독립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HTML 웹 서비스가 굉장히 발전하니까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플랫폼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 애플렛이라든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그 다음에 OS에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생기죠. 자바 애플렛이라는 것은 웹 서버에 HTML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바 애플렛 조그만 프로그램.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자바 애플렛입니다. 작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 애플렛이 그 프로그램에서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이유는 웹 브라우저에 VMS, 버추얼 머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리는 그래서 그랑 대표적으로 비슷한 게 액티브엑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티브엑스도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데 단 요거는 윈도우스 OS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는 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인데요. 대표적인 게 그거는 뭐냐면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HTML하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죠. 웹 서버는 그게 이제 HTML인지 자바스크립트인지 모르고 그냥 다 주는 거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HTML은 디스플레이 해주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프리트해서 웹 브라우저 인터프리터 역할을 해서 그걸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VB스크립트 같은 게 바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JSP라든가 ASP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서버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 프로그램. 그래서 그건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S 파일에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인보케이션 지원은 우리가 이제 아리아 한글이 파일이 웹 브라우저에 있으면 그걸 클릭하면 아리아 한글이 뜨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게 되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키라는 게 지원해져. 쿠키라는 것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는 PC에 있는 조그만 메모리입니다. 기억 장치. 그래서 아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HTTP 프로토콜이 스테이트레스다. 즉 내가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로그인 했다 이거죠. 내가 패스워드를 쳐서 들어가서. 근데 어차피 이게 리퀘스트 리스판스 한 다음에 잊어버리죠. 서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이게 앞에 들어온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패스워드를 쳐서 OK가 되면 그거를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브라우저를 갖고 있는 PC에다 조그만 메모리를 조그만 이제 저장 장소를 받아서 거기다가 이 사람은 몇 시에 로그인한 사람입니다라고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들어왔을 때는 그 정보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들어오게 해서 이제 로그인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 HTTP 프로토콜이 못했던 스테이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 있는 클라이언트에다가 어떤 서버가 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오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되면 뭐 나쁜 프로그램을 거기다 서버가 심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쿠키 지원, 쿠키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레스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는 이제 앞에서 계속 설명을 이제 하면서 드렸는데요.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요구된 HTML 문서를 요청을 보낸 웹 브라우저로 보내주는 어떤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그래서 디몬 형식으로 존재한다. 서버 프로세스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PC 같은 거 윈도우스 특히 보면 이제 프로세스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스를 켜면 PC를 켜면 자기가 알아서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걸 디몬이라고 합니다. 꼭 그 유령처럼 혼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웹 서버는 서버를 키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 요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배운 랜 카드를 이용해서 계속 그 어떤 포트로 들어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웹 브라우저에서
그런 리퀘스트를 딱 보내면 그 리퀘스트가 랜 파일을 통해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디몬 웹 서버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웹 서버가 그걸 보고 이제 아까 HTTP 프로토콜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 그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파일인지를 보고 있다면 그걸 다 읽어서 그 내용을 그 리퀘스트 요청한 사람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에다가 보내주고 끝. 그런 일을 계속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웹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도 제공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웹 서버를 더 이제 확장시켜서 여기다가 어떤 그 HTML 파일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게 하는 요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 요청이 오는 순간 내가 웹 서버에 갖고 있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JSP 프로그램, ASP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웹 서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웹 브라우저가 있죠. 웹 브라우저에서 거기 보면 뭐 kdb.gn.ac.kr에서 URL을 하나 딱 적었죠. 그래서 딱 치면 그 URL이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쭉 이제 이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서버를 찾아가죠. 그럼 서버는 kdb.gsn.ac.kr이라는 어떤 그 서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서버가 이제 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요청, 리퀘스트. 그리고 이 리퀘스트 뒤에는 요 어떤 파일을 달라 이렇게 하기도 돼 있지만 그 뒤에는 요 보낸 사람의 주소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에서는 이제 요 리퀘스트를 보고 보니까 테스트에 dnc.ht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파일을 쭉 읽어요. 그 파일의 내용은 이제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내용을 보니까 HTML로 뭐 DNC 하고 색깔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그냥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 읽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웹 브라우저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서버에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거기 이제 HTML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 HTML 태그를 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는 거죠. 뭐 B라고 돼 있으면 볼드체로 바꾸고 폰트 컬러를 레드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hi DNC라고 이제 거기 화면에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요게 바로 웹 서버가 하는 일. 그리고 요게 바로 웹 서비스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주소가 URL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그 클라이언트 도구가 브라우저고, 서버가 그 웹 서버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요청하고 서버가 그거를 그러니까 대답해 준 그런 방식이 HTTP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그 웹 서버가 가지고 있던 파일에 그 태그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 HTML이고, 그래서 이런 5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바로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웹 서비스가 이제 발전을 해서 단순히 그냥 HTML 파일을 정적인 HTML 파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자바스크립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JSP 같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진행됩니다.